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사편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근데 들어가기 앞서서 부사는 그러니까 자,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 이걸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동사 수식이냐 형용사 수식이냐 아니면 명사 수식이냐 그러면서 이런 수식 관계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본다 했냐면 이게 빈도 부사냐 접속 부사냐 뭐 부정부사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그러면서 위치가 동사 앞이냐 동사 뒤냐 이런 걸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토익에서 얘기하는 어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뜻이 아니라 뭔가를 걸고 들어온다 자꾸. 그래서 어휘를 외울 때는 그런 것들을 걸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 문법적인 요소가 있는 문제보다는 어휘가 있는 걸 봐야겠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저번 시간에 보셨던 문제랑 상당히 비슷한데, 자, 지금 보시면, 예, 그쵸. 저번 시간에 봤던 거랑 상당히 비슷하네요. 간단하게 하고 하죠. 자, 얘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비교급 형용사를 수식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원급이기 때문에, 자, 이게 답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very는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답이 되는데 얘는 동사를 수식하니까 답이 될 수 없다. 자, enough는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교재에도 나오지만 명사 앞, 자 동사, 자 뒤, 그쵸? 그 다음에 투부정사 앞, 그 다음에 형용사 뒤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위치가 지금 형용사 앞이죠? 그러니까 enough도 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의 답은 very다. 네, 이제 enough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실게요. 자, enough는 여기 보시면은 형용사로 명사 앞, 투부정사 앞 이런 식으로 하면 자, 형용사 뒤에서 수식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사의 어휘보다는 enough가 충분하게 라는 뜻인 건 다 아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선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른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ABCD가 부사가 보이고 있는데 자 구조를 분석해 보면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목적어인데 지금 동사 앞자리에 부사예요. 그래서 이게 관계대명사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ever를 쓸 수 있느냐? 자, ever는 평서문이나 긍정문에서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I have visited 거기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을 예를 들면 뭐 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 the office 그러죠. 자, the office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ever가 맞냐? once가 맞냐? 그러면 답이 뭐가 되냐면 once가 되거든요. 그 오피스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완료 경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랑은 절대 같이 쓸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건 뭐냐? 여러분들이 ever 같은 경우는 자 부정문 앞에 not이 있거나 아니면 조건, 가정, if가 있거나 혹은 비교급이거나 최상급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쓸 수 있죠. 그럼 예를 들면 대표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 it is the worst movie which I have ever seen 이런 문장이 있다면 이거는 the worst 라는 최악의 영화예요. 자, which I have ever seen 그랬을 때 현재 완료 경험이라서 ever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무엇 때문에? the worst 때문에 있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사로 부정, 의문, 조건문에 쓰이며 최상 비교에서 쓰인다. 자 긍정문이나 평서문엔 쓰이지 않는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ever는 절대 답이 될 수 없다. 자 그런데 두 개가 더 남았어요. 자 since 흔히 우리가 since를 접속사라고 알고 있지만 접속사, 전치사, 부사까지 있어요. 근데 그럼 부사일 때 since는 언제 써요?
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 교재에 신스를 찾아보면 여기에 부사로 언제 이후로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뭐가 나옵니까? 자, 현재 완료, 과거. 그러니까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계속 뭐뭐 해왔다. 그래서 시제가 뭐가 나와야 되느냐? 시제가 현재 완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완료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 whatever는 쓰면 안 돼요. whatever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문장의 동사가 두 개가 있고 접속사가 대시 하나 있죠. 그런데 또 whatever를 쓰면 전체 문장의 동사의 개수가 3개여야 돼요. 그래서 남은 게 뭡니까? once예요. 그럼 once는 품사가 뭔데요? 라고 얘기하면 자, once는 접속사와 부사가 있는데 접속사일 때는 이미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시간 부사절을 이끌고요. 부사일 땐 한때 뭐뭐였다라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낼 때 쓰죠. 그래서 한때는 수백 개의 아트워크스를 갖고 있었던 뮤지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의 once는 자, 뭐로서 답이 된다? 과거 시제 부사 한때 뭐뭐였다 이런 의미가 된다. 근데 ever는 전체 문장이 평서문이나 긍정문이기 때문에 쓸 수 없고요. since는 현재 완료가 나와야 되고요. whatever는 동사의 개수가 또 추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자, 여기 once 여러분들 교재에 once가 몇 페이지에 있냐면 500페이지에 있거든요. 근데 500페이지의 once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과거의 사실, 과거의 뭐뭐였다, 지금은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 또는 접속사로서는 시간부사절로 일단 뭐뭐하면이란 뜻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죠. 교재가 없으신 분들도 자, 제가 이렇게 페이지를 중간중간에 보여드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멈춰서 또 읽어보시면 되니까 자, 여기 중간중간에 멈추면서 외울 것들은 외워가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늦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늦었을까요? 자, 이건 주어가 사람일 때 현명하게 이럴 때 쓰는 겁니다. 현명하게 늦은 건 아닐 것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exactly를 알아. exactly는 정확하게야 라고 하면 이게 해석해서 그때그때마다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exactly를 보면 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exactly는 부사로서 정확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일치 대상이 나오거나 숫자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exactly 500개예요. exactly what I wanted예요. 내가 원한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일치 대상이 나왔을 때만 exactly가 들어가는데 late이 자, 숫자나 혹은 일치 대상이 아니니까 오늘 답이 될 수 없죠. 그러면 steadily,하고 consistently가 있는데 steadily 뜻이 뭐예요? 그러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꾸준하게 이렇게 돼 있죠. 뭐 일관되게 자, 여기 보시면 꾸준하게 일관되게. 근데 consistently는요. consistently도 일관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한국말로 해석해보면 둘 다 뜻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단어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 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steadily,는 어떤 상태가 조금씩 이렇게 꾸준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steadily랑 같이 쓰려면 steadily를 증가했다. 조금씩 증가했다. steadily 감소했다. steadily 변화했다. 이렇게 조금씩. 근데 조금씩 늦었다는 게 아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떤 일이 꾸준히 발생하는데 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그게 무슨 뭐랑 같다고요? 조금씩 증가하거나 그러면 스테딜리하게 레이트했다고 하면 조금씩 더 많이 늦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consistently 보시면 일관된 건데 consistently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consistently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교재 157페이지에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즉 이거는 예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consistently하게 뭐해요? consistently하게 뭐 예를 들면 얘가 품질이 일관되게 좋아요. 아니면 일관되게 제 시간에 와요. 그래서 steadily 자, 동의어를 뭘로 잡아줘야 되냐면 steady는 동의어를 gradually 점차적으로 조금씩 더 많이 이런 뜻이고요. 얘는 자, without exception 무엇 없이 예외 없이 라는 뜻입니다. 그 예외 없이 자, 한결같이 이런 뜻이 되죠. 그럼 네가 지각을 하는데 자, 매일매일 조금씩 더 지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빠지고 맨날 지각을 했다는 얘기죠. 한 번도 안 빠지고 맨날 지각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잘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업체를 바꿔버렸다 이거예요. 스위치 the suppliers를 바꿔버렸어요. 왜? 오늘은 10분, 내일은 20분, 모레는 30분 이렇게 스테딜리 조금씩 더 늦은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늦었기 때문에 내가 업체를 바꿔버렸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죠. urgently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이런 뜻인데 자, 이거는 요걸 먼저 보시면 이게 now that은 because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럼 because 고정이 됐기 때문에 문을 다시 열었어요. 그런데 urgently하게 열었느냐? 자, 말이 안 되죠? 왜? 긴급하게 열었다. urgent하다는 건 예측하지 못한 거. 갑자기 발생하는 긴급한 emergency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시 열 것으로 기대된다? 자, 벌써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rapidly는 빠르게 이런 뜻인데 얘는 주로 누구랑 쓰냐면 rapidly 빠르게 증가했다, 감소했다. 얘도 역시 프레젠테이션 용어에 주로 쓰이게 되죠. 반면에 initially는 과거랑 쓰는 거예요. initially, originally, once, previously 등등은 과거의 뭐뭐였으나 지금은 아니다 라는 뜻을 갖고 쓰게 되죠. 그래서 미래의 의미 soon이나 shortly가 왜? is expected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과거에 열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열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사실이죠. 따라서 soon이나 shortly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urgent라는 건 긴박한 걸 얘기하고 긴박하게 리오픈한 거 아니에요. rapidly는 보통 뭐랑 같이 씁니까? 변화하고 성장하고 확장하고 이럴 때 주로 같이 쓰게 되고요. initially는 자, 최초의 뭐뭐였다. 그러니까 initially, previously, once, originally 등은 과거의 뭐뭐였다. 처음에 뭐뭐였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와 주로 쓰게 되죠. 그래서 오늘의 답이 shortly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틀리시는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in 손실이 자, 무엇이 됐습니까? has been 자, 널리 확산이 됐어요. due to 무엇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건 이쪽이죠. 자, 왜요? quickly 빠르게 확산됐다. 이러면 왜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빠르게 확산됐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말이 되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여기 quickly 좀 한번 볼까요? quickly는 어떤 동작이 빠르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fast는 초시계를 재고 빨라. 이게 fast고요. quickly는 지체 없이 빠릿빠릿하게. 이게 quickly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퀵 서비스는 정말 속도가 빨라서 퀵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들 보통 자, 편지 같은 거나 소포 같은 거 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다음날 모았다가 발송을 하는데 퀵 서비스는 지체 없이 빠릿빠릿하게
받으면 바로바로 갖다 준다고 해서 퀵이에요. 걔네들이 속도가 빨라서 퀵이 아니에요. 반면에 패스트푸드는 정말 음식이 나오는 속도가 빠른 걸 우리가 패스트라고 그러고, 퀵클리는 동작이 지체 없이 빠르게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행위가 빨리 발생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지금 보시면 이게 와이드 스프레드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라는 건 근본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 빠르고 늦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시간을 잴 수 없고, 이게 빠르고 늦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fairly라는 단어를 한번 보죠. fairly가 부사일 땐 꽤, 상당히, 많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엇을 나타내요? 정도를 나타내요. 상당히 많이 뭐가 되어 있다? 자,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fairly가 공평하게라고 해석을 하면 토익 시험에서는 문제를 푸시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fairly를 공평하게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상당히 많이, 꽤 많이 정도를 나타내죠. 형용사를 수식하죠. 반면에 quickly는 빠르게 무엇이 동작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용사랑 같이 쓰면 안 되고 동사랑 같이 써야 된다. 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토익에서 나오는 부사는 단순히 해석이 아니라 동사랑 쓰느냐 형용사랑 쓰느냐 이런 것들까지 다 보고 대답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